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내장 비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중년으로 접어들어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흔히들 운동을 안 해서 혹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물론 두 가지 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뱃살의 비밀은 균형에 있다. 무엇과 무엇의 균형인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이다. 배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각 소화기관, 나아가 세포 하나하나도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설한다. 그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한다. 따라서 배가 나온다는 것은 곧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다. 깨진 균형을 바로잡지 않는 한 아무리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은 들어가지 않는다. 내장 비만이 말 그대로 만병의 근원인 이유에 대해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장 비만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내장 비만과 관련되지 않은 현대병이 없을 정도니까 말이다. 결국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몸속, 특히 장과 간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야 한다. 이는 단지 내장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자연 상태와 가깝게 되돌림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체는 조물주의 종합적인 예술체이자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 조립해 만든 기계가 아니어서 서로 독립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어떤 장기의 질환도 그 질환과 연계된 다른 장기의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독이란 말 그대로 독을 해소한다는 뜻이다. 새롭고도 강력한 화학 물질이 무수히 생겨 대기와 물이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방사능과 유전자 조작에 의한 수많은 음식이 만들어져서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흥분제와 진정제를 남용한다. 이에 따라 유독성 질병들의 발병률도 높아졌다. 암과 심장질환이 대표적이다.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질환, 관절염, 알레르기, 두통, 피로, 통증, 위장질환과 면역체계의 약화로 인한 문제 등 광범위한 증상들도 유독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버려야 한다. 채울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릴 때 우리의 생명은 흐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생명은 균형에서 나온다. 맹물을 빨대로 빨아들일 때는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쑥쑥 빨려 올라오지만 기름을 빨대로 빨아들이려면 맹물보다 서너 배 이상 힘을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한 피는 별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몸속을 순환하지만 기름기가 많이 섞인 지저분한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펌프, 즉 심장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또 기름은 물보다 무겁다. 끈적끈적해서 잘 흐르지 않는 데다가 물보다 무겁기까지 하니 자칫 조금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눌러붙기 쉽다. 이렇게 한 겹, 두 겹 기름기가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의 혈관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좁은 관에 많은 양의 피를 흘려보내려면 그만큼 압력이 높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다.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쌓이면 혈관 자체도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는다. 우리는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른다. 혈관이 좀 좁아도 신축성이 좋으면 어지간한 양의 혈액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조금만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빵 터져버린다.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뇌나 심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진다.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을 가진 사람들은 10중8구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을 개입시키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돌연사의 위험성이다. 내장 비만일수록 돌연사가 많은 이유는 지방 분자가 림프관과 흉관을 거쳐 심장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를 초래한다. 생명은 순환이라고 했다. 막힘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배가 나온 사람치고 뱃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내장 비만 그 자체를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풍만한 뱃살이 인격이 아니라 언제 어떤 질병을 일으킬지 모르는 독덩어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내장 비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별다른 염증이나 통증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다. 다시 말해 못 견딜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따라서 병원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이상한 고집을 부리며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통증을 자각할 단계가 되면 이미 병은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지나치게 맹신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과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내장 비만인 배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폭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타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흔히 알코올을 비어있는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는 알코올이 영양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이다. 알코올의 열량은 1g에 7kcal에 달한다. 지방의 9kcal에는 못 미치지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4kcal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열량을 내는 셈이다. 농부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나면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알코올의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열량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할 때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있다면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알코올은 섭취되는 열량 가운데 가장 먼저 소모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등이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술과 함께 삼겹살이나 장어 같은 기름기 많은 안주를 먹으면 알코올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대신 나머지 영양소는 고스란히 우리 몸속에 남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술만 먹는다면 몸속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분을 고스란히 빼앗기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허덕이게 된다. 알코올은 뇌의 포만중추를 마비시켜서 먹어도 음식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2차, 3차, 4차를 가면서도 계속 음식이 들어갈 수 있다. 배가 나온다는 사실은 꼭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몸속 어딘가에 고장이 생겼다는 신호다. 그나마 독소가 뱃속에 가만히 있다면 괜찮을 텐데 그럴 수 없다. 독소는 다시 장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피와 함께 우리의 온몸으로 퍼져간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한번 보자.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흡은 백과사전에 생물이 물질을 산화 또는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의미다. 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영양분을 태우지 못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몸 밖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산소로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다. 가장 이상적인 대사작용은 에너지원과 산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폭음, 과식 등으로 인해 에너지원과 산소의 균형이 깨지며 대사 과정에서 남거나 부족한 산소가 불안정한 상태로 바뀐다. 이렇게 체내에 남는 산소 대사의 찌꺼기가 바로 그 악명 높은 활성산소, 즉 유해산소이다. 활성산소 혹은 유해산소의 산소는 호흡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일반적인 산소와는 전혀 다른 물질이다. 간단히 말해서 활성산소는 그 자체가 일종의 독이며 수많은 현대병의 원흉으로 작용한다. 흔히들 장마가 끝나면 흔히 눅눅해진 이불을 햇볕에 말리는데, 이것은 태양 광선의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외선 그 자체가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을 쬐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곰팡이나 세균을 죽이는 것이다. 활성산소가 이불이나 세탁물의 곰팡이와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동식물의 생명에 관계되는 살상력을 발휘하기에 이르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진다. 활성산소는 그 자체가 독이기도 하지만 그 활동이 또 다른 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원래 손이 2개던 녀석이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호시탐탐 하나를 보충하려고 기회를 엿본다고나 할까. 이렇게 해서 무언가 활성산소에게 붙잡히는 현상을 과산화라고 한다. 산소는 아주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단어이지만 산화라고 하면 벌써 왠지 시큼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난다. 여기에 과가 덧붙어 과산화가 되면 이미 그 어감만으로도 불길한 느낌이 든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과산화의 용례는 아마 과산화수소수가 아닐까 싶다. 상처난 곳에 바르면 하얗게 거품이 일면서 무지하게 따가운 느낌을 주던 소독약이 바로 과산화수소수이다. 물론 상처에 바르면 균을 없애고 소독을 해주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속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며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마구 죽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또한 활성산소에 의해 과산화되기 가장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질, 즉 지방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하나인 지방이 활성산소를 만나면 그 이름도 부담스러운 과산화 지질이 되어 졸지 악당으로 변신해버리는 것이다. 바로 이 과산화 지질이 이 책의 주제인 내장 지방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혹 식사를 통해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도 않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도 하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사람이 종종 있다. 그 이유는 생체 내에서 과잉 활성화된 유해산소가 과산화 지질과 결합하면서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술, 담배, 인스턴트 식품, 환경공해, 전자파동 등으로 발생한 유해산소가 체내 지방을 과산화시켜 지방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활성산소로 우리 몸의 노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물론 암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몸에서 과잉으로 생성된 활성산소를 없애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장지방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내장지방이 많다는 것은 그 유독가스를 풍풍 뿜어내는 연탄 아궁이를 뱃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몸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에 있는 효소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촉진한다. 유방암이 살찐 여자에게 많이 발병하는 이유와 살찐 남자는 정력이 약하다는 소문도 모두 이러한 이론에서 나왔다. 암을 잡겠다고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치료 성공률은 5%도 채 안 된다.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야말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가족은 가족대로 비싼 병원비를 대고도 결국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한다. 그래서 나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대신 장과간을 해독하는 LBD 프로그램과 BRM이라는 임상 영양학을 중심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했다. 암은 몸 바깥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항생 물질을 투입한다 해도 암을 무찌를 순 없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암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무턱대고 암을 두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몸속의 모든 조직은 장으로부터 오는 혈액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만일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혈액도 더러워지고 나아가 모든 조직과 기관도 더러워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장이다. 세포막, 근막, 망막 등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막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점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끈적끈적한 성분의 얇은 막이다. 콧소, 입청장, 위벽, 장관, 기관지, 방광, 요도, 눈의 결막 등등 가만히 살펴보면 점막은 인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을 점액이라고 한다. 이 점액의 합성에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A다. 따라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점액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써 점액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꼭 점막의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세포막이 건조해지고 상하거나 굳어진다. 손상된 막에 틈이 생기면 이런 현상은 곧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유도하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점막이 굳어지는 상태가 호흡기관에서 일어나면 감기와 기관지염 등에 걸리기 쉬우며 코의 점막도 약해지므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지 못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이나 폐렴과 같은 기타 호흡기의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이같이 점막에 굳어지는 현상이 위나 장과 같은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면 소화 흡수율이 저하되거나 궤양이 나타나기 쉬우며 특히 장관의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에르판의 점막이 약해지면 비임파구의 성장에 지장을 주어 결국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섬유질이 적고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들 그리고 인공 조미료의 과다 사용으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 편중의 식생활은 장내 주름벽에 기름때를 형성하여 배설되어야 할 각종 노폐물이 달라붙어 부패를 거듭함으로써 맹독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런 노폐물들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대장에서 수분과 함께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된 독소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켜 간 수치를 증가시키고 간의 활성을 방해하여 간 질환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인간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변비이다.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쓰레기장에 오랜 시간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면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해로운 균이 번식하듯이 몸도 마찬가지로 갖가지 병에 시달린다. 스트레스나 미생물의 침투 등으로 장애 기능이 약화되어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설사가, 내용물의 장내 체류 시간이 길어져 수분을 뺏기면 변비가 되는 것이다. 점막 세포들이 대장에 유해한 환경이 형성되거나 또 대장벽 세포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엄청난 양의 수분과 전해질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동시에 강렬한 연동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밀어내는데 이것이 설사의 정체다. 말하자면 설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몸 밖으로 빨리 씻어내기 위한 생명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변비와 대장암의 관계는 담배와 폐암의 관계 이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을 정도다. 변비에 의해 부패한 음식물이 대장 점막에 붙어 있으면 세균에 의해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 장벽 세포가 악영향을 받는다. 또 유방암의 원인에도 부패균에 의한 여성 호르몬 변이성이 유력하다. 변비가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쳐서 암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 간을 우리 몸의 전략기관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간 기능이 향상되면 다른 많은 기관의 기능이 덩달아 향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간이 나빠지면 간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의 일정 수준의 독소는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인체는 자포자기하게 만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이 생긴다. 오늘날 갖가지 독성 물질을 과부하는 간이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지방의 침착으로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보며 공통으로 배와 허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쌓인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간을 해독하면 뱃살이 빠진다라는 지론을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간을 위장으로부터 탄소원과 질소원을 받아들여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전환한다. 입으로부터 들어간 유해한 물질과 장내에서 만들어진 유해한 물질은 간에서 해독 처리를 하게 된다. 그 외에도 간장은 소화에서 중요한 담즙을 만든다. 간장으로부터 관으로 연결된 담낭이 있고 이 담낭에서는 일시적으로 담즙을 보관하고 있다가 농축한 후 점액질과 혼합하여 장내로 분비한다. 이때 간장에서 만들어진 해독 물질이 같이 분비되기도 한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 연소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간의 여과 기능이 독성 물질에 의해 손상되거나 노폐물을 막히면 혈중이 지방을 걸러낼 수 없다. 그러면 많은 양의 지방이 혈관벽이나 내장 사이사이에 달라붙는다. 또한 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간에서 생산되는 HDL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LDL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직결된다. 간이 지방 대사를 충분히 조절하지 못하면 체중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주로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는데 이렇게 나온 배는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빠지지 않는다. 뱃살을 빼겠다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 배가 나온 중년 남자들은 10중 8구 지방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우 간은 지방을 연소하는 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사람은 먼저 간 기능이 회복되어야 체중 조절도 가능해진다. 효소는 이 같은 분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매하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 속도가 아주 느리므로 만약 소와 효소로 하는 촉매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덩어리가 큰 영양소들은 미처 우리 몸에 흡수될 틈도 없이 그대로 배설되어 버릴 것이다. 만약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 한 점을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분해하려면 진한 산성 용액에서 만 하루를 끓여야 하지만 우리 몸속의 효소는 불과 2-3시간 안에 그것을 분해할 수 있다. 음식을 익혀 먹지 않는 야생동물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주는 익힌 음식을 먹는 가축이나 반려동물만이 그 같은 몹쓸 병에 걸린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밥 대신 생사를 씹어먹고 고기도 그냥 날 것으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대신 싱싱한 효소가 살아있는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고 또한 우리 몸속에 소중한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가급적 적게 먹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소가 다량 함유된 발효식품이 몸에 좋은 것이다. 김치, 된장이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여러 종류의 동물성 단백질을
바꿔 먹는 건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러 단백질을 분해할 때 여러 가지 대사산물과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각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여러 개 분비되어 대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게 된다. 무엇이 장내 환경을 바꾸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장수촌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된다. 장수촌 사람들은 주로 잡고 감자, 채소 등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또한 단백질이나 지방이 적은 음식물 그 외에 정제하지 않은 통밀빵과 과일, 발효율을 많이 섭취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장내 미생물은 대부분 입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섬유소가 많은 식품이나 요구르트 등을 섭취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익한 장내의 균총을 유지할 수 있다. 요구르트는 젖산 발효로 얻어진 제품으로 최종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젖산균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숫자가 많아야 원래의 성분을 발휘할 수 있다. 요구르트에 의해 장내에 좋은 균인 비피더스균이 많이 번식하면 장관의 면역성을 높인다. 이는 장내에 유기산을 형성하여 갖가지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비피더스균이 증식하면 그 대사물로서 젖산이나 초산 같은 유기산이 형성된다. 이 산은 갖가지 나쁜 균의 배양을 막아주는 작용과 함께 장의 연동 기능을 촉진시켜 보다 정상적인 배변을 유도하고 세균성 설사에도 효과적이며 정장작용의 효과 또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비피더스균은 체내 비타민 특히 B1과 B2의 생산을 도와서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공급 자원이 되기도 한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내의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내 세균에 의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배변량의 증가, 혈장 콜레스테롤의 저함, 대장암, 당뇨병 등 성인병의 발병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유해균의 대표적인 균으로 대장균, 식중독균, 포도상구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장내 부패를 촉진해 노화를 가속화하고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의 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양파, 아스파라거스, 우엉, 마늘, 갈릭토와 올리고당이 많은 콩, 완두콩, 팥, 녹두, 효모, 이스트 등은 모두 우리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을 번성하게 하는 식품들이다. 또한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요구르트가 나와 있으니 각각의 특징과 효능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시는 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비싼 물, 좋은 물이라 해도 시궁창에 쏟아부으면 구정물밖에 되지 않듯이 내장 비만으로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그대로 쌓아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다. 독일에선 건강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페텐코퍼 교수의 세균 배양 실험 과정에서 빚어진 우연한 실수의 결과였다. 즉, 세균 배양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실수로 알칼리 액이 몇 방울 떨어진 것을 무시하고 세균을 배양시킨 결과 다음 아침 그는 배양기에 있던 세균이 번식되지 않았음은 물론 처음에 넣어준 세균마저 죽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우연한 실수는 당시 막강했던 파스테리의 세균선을 반대하고 인체의 체질설을 주장하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사람의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유지되어 있을 때에는 비록 외부로부터 세균이 사람 몸속으로 침입해 들어오더라도 균이 번식하지 못하므로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산성 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산을 유발하는 식사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산을 중화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채소와 과일이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소화 대사에서 발생하는 황산, 인산, 질산, 요산 등 갖가지 산으로 인해 산성 체질이 된다. 흰쌀밥이나 백설탕을 먹어도 피부르산, 젖산 등의 성분이 나와 산성 체질이 되기 쉽다. 산성 체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추, 양파, 채소류, 등 푸른 생선, 멸치, 두부, 콩, 된장 등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사람의 몸이 산성화되지 않고 알칼리성을 유지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몸에 침입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알칼리 상태에서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번식이 어려우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아무리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정적인 마음은 알칼리성 식품마저 산성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pH 7.4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은 산성이 되는 것을 중화하기 위해 뼈로부터 칼슘을 녹여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산성식품을 먹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알칼리성 식품과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성식품은 정제된 곡식, 생선, 육류, 주류.
흰쌀, 흰빵, 달걀 노른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세지, 버터, 흰 설탕, 고등어, 삼치, 연어, 뱀장어, 오징어, 커피, 코코아, 치즈, 땅콩, 청주, 호두, 굴. 알칼리성 식품, 녹황색 채소, 정제하지 않은 곡식, 오이, 마늘, 버섯, 시금치, 감자, 토마토, 콩, 무잎, 고추잎, 미역, 다시마, 김, 밀감, 사과, 우엉, 식초, 두부, 당근, 호박, 양파, 양배추, 죽순, 무, 파, 샐러리, 배, 앵두, 딸기, 포도, 현미, 보리, 조개류, 건포도, 파인애플, 복숭아. 알칼리성 식품, 즉 녹황색 채소에는 대부분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섬유질은 마치 빗자루처럼 장 속의 노폐물을 쓸어내리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이렇게 체질의 산성화를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유질은 건강을 해치는 식품보다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에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육류에는 섬유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고 그 대신에 요산이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등의 염증성 질환을 유발한다. 비만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지방은 무조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지방이라 해도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 그 중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좋은 지방도 있다. 피해야 할 지방으로는 동물성 포화지방, 가공된 수산화 기름이 있다. 오히려 사람의 몸에 지방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각종 영양분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열량으로 우리의 세포와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경우 1g이 분해될 때 약 4kcal가량의 열량이 나온다. 지방은 1g에서 그 2배가 넘는 9kcal가 나온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만약 우리 몸에 지방이 없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 지금보다 2배가 넘는 몸집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산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외에도 세포막과 신경섬유 등의 기본적인 구성성분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없는 인체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특히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제 자신도 기름이면서 다른 기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얼마 전부터 의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 서양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인 버터 대신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를 빵에 발라 먹는 이유가 이것이다. 배가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을 앓을 확률이 5배, 고혈압은 3.5배, 잠석증은 3배, 통풍은 2.5배, 심장병은 2배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정작 병에 걸리고 나서야 왜 하필 나에게를 부르짖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아온 골초 예언가는 멀쩡한데 평생 담배 한번 피워본 적 없는 사람의 폐암으로 쓰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우리 눈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배가 나왔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원인이 있다. 뱃살을 빼고 싶으면 먼저 배가 나오는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그저 막연하게 굶으면 빠지겠지, 운동을 하면 들어가겠지 하는 아니한 생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 장내 미세물 상태가 편안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자폐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점은 이미 의학계에서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다. 이에 이어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도 장내 미생물 활동 둔화로 정내 축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가 줄을 잇고 있다. 장에 특히 좋은 항산화제와 효소,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생식이 좋다. 식사마다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색깔, 녹황적의 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라.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선을 섭취하고 냉동 압축된 씨앗, 식물성 기름, 아마유, 아보카도, 호두, 콩, 신선한 너트류와 씨앗류를 섭취하라. 지방성 육류, 버터, 아이스크림, 마가린과 오래 튀긴 음식을 피하라. 곡류, 씨앗류, 너트류와 콩으로부터 양질의 단백질을 취하라. 간에 특히 좋기 때문이다. 신선한 과일, 주스, 건조과일, 꿀, 천연 당류, 당밀, 과일 셔벗, 과일 무가당잼,
단풍 시럽과 쌀 시럽과 같은 천연 당분으로부터만 당분을 섭취하라. 정제된 설탕, 사탕, 단 음료와 정제된 밀가루 그리고 아스팔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케이크와 비스킷은 피해야 한다.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등의 공급으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준다. 유기양 성분은 간에서 식품에 포함된 유독물질을 파괴하는 과정과 장간 순환에 의해 재순환되는 유독물질을 파괴하는 데 필요하다. 유기양 성분은 달걀, 마늘, 양파, 샬롯, 부추와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양배추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고 여러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있으며 과일과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이 풍부하다. 일상에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지방을 없애고 근육은 강화해서 간을 해독해주는 물질들을 섭취한다. 아미노산류, 비타민, 미네랄의 적극적인 섭취로 성장과 천연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 이렇게 되면 지방질의 연소를 촉진시키고 근육을 강화시켜 체중의 요요 현상을 막는다. 장 해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섬유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발효곡류, 발화곡류, 엽근 체류 및 허브, 해조류 등은 초저열량으로 포만감을 주며 편식에서 오는 영양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준다. 특히 장을 관리하는 미생물은 프로바이오틱스, 생명 에너진, 효소, SOD, 강력한 항산화 물질 등의 섭취는 영양 흡수와 체내 해독의 인체 균형을 조율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비만 해소의 기본은 체내 노폐물 배설이다. 흑두, 어성초, 복합 유산균 분말, 알로에, 아보레센스, 황기, 효모, 작약 등이 배변 이뇨 활동을 덮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또한 체내 유해 물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 방지 및 발암물질 차단에 도움을 준다. 우리의 식생활 중 60-70%는 탄수화물로서 이것이 열량으로 소진되지 못할 경우 지방세포로 변하여 비만의 원인이 된다. 또한 지방질의 과잉 섭취 또한 지방세포로 축적된다. 이렇게 과잉 섭취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여 지방의 축적을 막는 물질로는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예루살렘 감자, 효모 엑기스, 크롬, 비타민 C 등이 있다. 술, 담배, 커피, 홍차, 탄산음료, 청량음료, 냉동된 차가운 음식, 백미, 백설탕, 백소금, 흰 밀가루, 화학조미료, 후추, 과자, 통조림, 인스턴트식, 육류, 달걀,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유제품, 버터, 치즈 등 기름진 음식,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치킨, 튀김류, 면류 등 밀가루 음식, 양식이나 기름진 중식, 이태리식, 맵고 짠, 자극성 있는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단순당, 알코올, 낮은 영양소 대비 높은 열량의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등의 쓰레기 음식은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에 대한 방어막이 되어 차단벽을 쌓는 것처럼 비만세포라는 벽을 만들어간다. 게다가 마음이 심란할 때 먹은 음식은 소화불량 및 체내의 수분을 정체시키고 그 결과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리뷰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책을 구매하셔서 다시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